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특히 오늘 있었던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는 대통령 처가 특혜 시비가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을 두고 감사 시작 전부터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있었는데요. 그간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을 때도 당시에 이제 여야의 난타전이 상당했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이는 것은 뭐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네. 뭐 주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양상이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여야의 어떤 공방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서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른바 대통령 처가 특혜 시비가 있었던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면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던 이른바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공격을 하고 야당이 방어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네. 또 이 양평 고속도로 공방에서는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그 업체의 임원이 출석을 해서 또 어떤 국토부의 지시로 자료 삭제를 한 적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네.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져주기도 했고요. 네.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공방에서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뭐 이런 수학적 개념들이 오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뭐 하나씩 이제 짚어보자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사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사업 현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 정체 완화, 그리고 국가 간선 도로망 동서 구축 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 도로망 확보, 서울시와 양평군 간의 어떤 지연 간 접근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추진된 국책 사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총연장 27km의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네.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한 1조 7천억, 2조 원이 좀 못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난 2021년에 기획재정부의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작년 3월에 그 본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수행 업체가 기존 노선에 대한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제가 앞서 양평군 양서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양평군 강상면으로 옮기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변경된 종점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네네. 이른바 대통령 그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네네. 이 의혹이 제기된 시기가 7월 초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10월 중순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된 건데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게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정무직 공무원과 어떤 직업 공무원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직업 공무원들이 정무적 고려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오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재검토 지시를 내렸으니까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좀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과 이 문제를 논의하던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그 야당의 날파리 선동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런 무리한 의혹 제기 속에서는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백지화요? 네, 그러면서 좀 사건의 파장이 좀 커졌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국책 사업을 일개 부처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느냐라면서 백지화 선언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요. 네네. 또 이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던 원희룡 장관이 왜 갑자기 백지화 선언이라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야당 쪽에서 정부가 갑자기 백지화를 하니까 뭔가 더 의심스러운 게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예타 노선하고 이 대안 노선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 그 결과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야당의 의혹 제기 이후에 어떤 출입 기자단과의 현장 설명회, 국회 출석,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통해서 대안 노선 검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직접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를 자임하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이어서 대안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서 예타에서 제시됐던 노선이 바뀌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이 타당성 조사업체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네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보다 우수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또 이 두 노선 간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좀 가라앉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뭐 이렇게 하나 오목조목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 해명까지 내놨는데 이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이어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 국토교통부의 해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좀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뭐 국토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고 다른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노선 선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직접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양평 군수를 지냈던 김성교 전 의원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담당 그 서기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노선 검토 과정에서 장래 노선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엔지니어링 업체는 그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국회 민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최인호 의원은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인 영향이 들어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엔지니어링 업체도 이 순수하게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대안 노선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초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가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는 두 곳의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도로 관련 부분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 그 부사장을 맡고 있는 임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남종 IC에서 양평 JCT까지 진출입 시설이 없는 점, 그리고 환경 문제, 종점부의 어떤 고각 교차로 설치에 따른 기술적 문제, 교통량 등 4가지를 검토해서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대안 노선을 마련한 것은 이 말을 했던 그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니라 이 타당성 조사 전체의 그 주관을 맡은 다른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대안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안 노선을 마련한 담당 임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아하. 그리고 주민 민원 때문에 대안 노선을 마련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말했던 어떤 4가지 어떤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는 게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제시한 교통량 분석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구 25만 명의 하남 교산 신도시가 추가됐을 때도 하루 늘어나는 교통량이 1,000대 수준이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인구 60만 명에 달하는 송파구와 직결하더라도 교통량이 하루 4,000대 정도 느는 걸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런데 인구 12만 명의 양평군 내에서 종점을 4분 거리를 옮긴다고 해서 하루 6,000대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구간별 교통량 같은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하남 가밀에서 북광주 JCT까지가 전체 교통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변경 노선이 문제가 되는 그 나머지 구간의 그 양평군 종점까지의 어떤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 정부나 뭐 건설업체나 다들 주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아까 국토부의 자료 조작 논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 논란이 확대되자 전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전체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박상현 의원이 살펴보니까 엔지니어링 업체가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수행 업체죠. 네네.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올린 과업 수행 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네 쪽이 삭제된 상태로 올라갔다. 이것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뭔가 어떤 그 실무선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업체로부터 두 가지 버전의 그 수행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삭제된 것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엔지니어링 업체의 담당 임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을 해서 지금 국토부가 왜 일부러 자료를 삭제한가,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통계 관련 논란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형태였는데 이 부동산 통계 관련 논란에서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5일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94차례 이상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부동산 주간조사, 주간동향 조사가 있는데요. 네.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다음에 집값 상승률이 낮게 나오도록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네네. 감사원의 이 발표를 근거로 여당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해라. 사실관계가 맞느냐 이런 압박을 가했고요. 네.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 내용 자체를 반박하면서 통계 기본도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통계 기본도 모른다? 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요. 감사원이 이 수사 요청을 하면서 밝힌 자료에 보면 KB 그 국민은행 통계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그 2017년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시점 그 이후로 두 통계의 폭이 너무 크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요. 네. 문제는 KB 국민은행 통계는 산술 평균을 이용하는 칼리 지수를 사용하고 네. 부동산원의 통계는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제본스 지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KB 국민은행 통계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보다 크거나 혹은 같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를 두고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낮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외부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장을 지낸 우리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은 네. 다 지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상승률 등의 추세를 놓고 봤을 때도 조작 혐의가 있다면서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